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가 들어온 TV입니다. 자, 어제 테슬라 1분기 어닝콜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죠. 실적 발표 이후에 테슬라는 무려 5%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아무래도 일론의 자신감이 이러한 큰 반등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어닝콜 이후에 테슬라는 로보택시 론칭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점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테슬라의 AI와 관련된 자신감은 넘칩니다. 로봇이 세상을 덮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장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스닥이 무려 2.5%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와 백악관에서 비둘기파적인 소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일단 전주장이 좋지 않았었는데 무역 분쟁도 분쟁이지만 트럼프가 파월 의장을 해임하겠다. 굉장히 직설적인 발언을 했었죠. 그러면서 미국 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부각이 되었었어요. 갑자기 연준 의장의 자리가 공석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미국 경제가 선장이 없는 큰 배와 같은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오늘 이를 번복을 했어요. 파월 의장을 실제 해임할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다라고 합니다.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간 직설적 발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금리를 내릴 완벽할 시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대중국 관세 역시 현재 상호 관세가 145%죠. 너무 높다라고 하면서 협상을 통해 상당히 많이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트럼프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트럼프의 면을 살려줄 만한 당근책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시진핑의 자존심도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두 국가 원수 간의 합의점을 잘 찾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자, 애초부터 145%는 말이 안 되는 관세죠. 이에 따라서 백악관 역시 무역전쟁 완화를 위해서 중국 관세 인하를 검토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관세율을 50에서 65%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50에서 65%도 굉장히 높아요. 자, 하지만 기존 관세가 145%니까 이 145%보다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절반 이하로 내려가는 수준입니다. 자, 이렇게 수치가 내려가면 아무래도 기고 효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사람들은 관세가 많이 낮아졌다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 뉴스가 이 소식이 사실로 판명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크게 반등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에 따라서 그간 가장 많이 주가 하락이 심했던 빅테크들 오늘 많이 올랐어요. 테슬라 5.37%, 메타 4%, 아마존도 4% 이상 오르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 오늘 가장 많이 올랐어요. 실제로 테슬라 1분기 실적 발표 어제 있었죠. 실적은 실로 좀 참담했습니다. 하지만 어닝콜에서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의 자신감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는데요. 어닝콜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면서 오늘 5%나 넘게 오르면서 250불로 마감을 했어요. 자, 테슬라의 220불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제가 멤버십 방송에서도 220불은 테슬라의 생명선이다, 인생 매수가가 될 수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테슬라가 220불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강력하게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중 바닥을 만들어냈어요. 자, 이렇게 되면 200불대 초반은 정말 넘사벽의 지지 라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참조하시면서 테슬라 주식 잘 모아가시기 바라겠고요. 테슬라 실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전년 대비 매출액이 9%나 빠졌어요. 시장 예상 대비 1빌리언에서 2빌리언 정도 미스를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률이 2%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EPS 역시 시장 예상치를 0.15불 정도 미스를 했습니다. 실로 낮은 숫자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다행인 점은 영업 현금 흐름은 아직도 좋게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잉여 현금 흐름이 0.6빌리언 계속해서 플러스 숫자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이었어요. 어쨌든 이런 안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주가가 오히려 5%대 오른 것은 그간 많이 하락이 심했었죠. 이미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었고요.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신규 모델 Y는 굉장히 잘 팔리고 있죠. 신규 모델 Y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기록적인 오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행인 점은 지금 매크로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죠.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테슬라는 이 저가형 모델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이 점이 오늘 특히 기관 투자자들에게 잘 먹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닝콜이 되겠습니다. 테슬라는 어닝콜 이후에 공식 계정을 통해서 Future of Tesla is bright. 테슬라의 미래는 밝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아직도 더 보여줄 게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일론과 테슬라의 이러한 자신감이 오늘 주가 반등의 요인인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미래가 밝다라는 투자자들의 여론이 생기면서 오늘 주가가 강했어요. 자, 어닝콜 이모저모 알려드리겠는데요. 기대했던 사항들이 모두 나왔어요. 1분기 어닝콜의 핵심을 이 세 가지로 압축시킬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일론의 정치적인 활동, 도지 활동이 5월달부터는 축소가 된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일론은 어닝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5월달부터는 나의 시간 배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다음 달부터, 그러니까 5월달부터 테슬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예정이다. 계속해서 매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도 빨리 일론 머스크가 도지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기관 투자가들의 여론을 잘 반영한 것일까요? 일단 6월달 정도에 내려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좀 조기 복귀를 암시를 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활동은 이미 거의 완료됐다라고 합니다. 도지를 출범시키고 도지 활동을 위한 위원들을 모으고 그리고 초기 어떻게 작업을 진행할지 세팅을 했겠죠. 그러한 세팅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수장으로서의 활동은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오피셜 공무원이 아닙니다. 비공무원들은 이런 기관들에 참여를 했을 때 길게는 5개월 정도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 활동 기간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사항이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를 확인을 해주면서 오늘 주가에 강력한 상승 요인을 제공을 했고요. 두 번째는 로보택시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테슬라는 6월달 오스틴부터 로보택시를 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10대에서 20대 수준만 조심스럽게 운영을 한다라고 해요. 하지만 그 파급 속도는 굉장히 빠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먼저 오스틴과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부터 시작을 하겠죠. 이 몇몇 도시에서 이 로보택시 사업이 잘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게 드러나면은 미국 내 어느 도시에서나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충격적인 건 모델 Y가 이제 공장에서 출고가 되면 고객의 집 앞까지 자율주행으로 출고가 된다라고 합니다. 프리먼트와 텍사스 모두에서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자, 이제 정말 Unsupervised FSD, 비감독 FSD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올해 열린다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 내 어느 도시에서나 이제 로보택시가 된다라고 하면은요, 테슬라는 멀티 트릴리언 달러 마켓캡에 다다를 수 있게 됩니다. 유명한 애널리스트죠. 피에르 페라구 역시 테슬라의 이러한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로보택시 사업이 이제 크게 파급이 된다라고 하면 멀티 트릴리언 달러, 즉 5조 달러 회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일론 머스크의 계산이죠. 현재 테슬라의 마켓캡이 800빌리언 정도가 됩니다. 5조 달러면 현 주가보다 6배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실제로 이에 대해서 테슬라 AI 팀이 최근 진행 사항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이미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승차 공유 서비스가 실제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오스틴과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리아가 되겠는데요. 자, 이미 1500K 이상의 그리고 총 15,000마일의 실제 주행을 완료했다라고 합니다. 로보택시로 완료를 한 거예요. 물론 모델 Y를 이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테슬라 임직원이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해당 영상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테스트한 영상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로보택시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로보택시라고 적혀 있죠. 로보택시 앱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픽미업이라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던 로보택시가 이 고객의 위치를 확인을 하게 되고 어디로 갈 건지 물어보고 있죠. Where are you going?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니까 Your ride is booked. 당신의 로보택시가 예약이 되었다라고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로보택시는 고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로보택시 안에 화면의 모습이에요. 0.4마일 2분 남았다라고 적혀 있죠. 타이어의 공기압까지 표현을 해주고 있네요. 자, 피킹업 에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핸드폰을 가지고 계신 주인이 에반이라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에반을 태우러 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핸드폰을 이 벤치 위에 올려놓은 사진인데 여기 또 로보택시라고 적혀 있죠. 실제 앱의 모습입니다. Your ride has arrived. 당신의 로보택시가 당신
바로 앞에 도착을 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앉아서 시트벨트를 매시기 바랍니다라고 표현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제 문을 열고 로보택시를 타게 됩니다. 뒷좌석에 타는 것 같아요. 뒷좌석에도 화면이 있죠. 신규 모델 Y는 이렇게 화면이 있습니다. 스타트 라이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신의 목적지와 도착 예정 시간이 나오고 있어요. 자, 도착까지 2분 정도 남았습니다. 중간중간에 만약 정차가 필요하면 이머전시 스탑 버튼을 누를 수가 있고요. 자, 뒤에 앉아서 유튜브나 넷플릭스도 볼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당연히 공조기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자, 하지만 아직까지는 FSD Supervised입니다. 여기 보면은 운전자가 앉아 있죠. 아직은 법규상으로 Supervised FSD이기 때문에 그냥 감독하는 사람이 앉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자 일론 머스크는 이 영상에 대해서 한술 더 떠서 Getting ready for unsupervised self-driving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바로 비감독 자율주행을 준비하라라는 것이죠. 6월 달이 되겠습니다. 2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 충분히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AI팀 수장인 애숍 역시 The overall experience will feel super snappy. 전체적인 경험은 매우 빠르고 엣지 있게 느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사업의 진행 속도가 빨라질 것인지 아니면 실제 로보택시를 탔을 때 굉장히 부드럽고 엣지 있게 빠르게 운행이 가능하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신규 사업에 대해서 자신감을 내비쳤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마지막은 역시 신규 저가형 모델이 되겠어요. 자, 이 신규 저가형 모델은 월가의 최대의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솔직히 로보택시는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신규 저가형 모델과 같은 경우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바로 어느 정도의 매출과 이익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이를 더 주목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월가의 시각을 대표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게리 블랙과 같은 경우는 1분기 테슬라 실적이 월가의 예상보다도 매우 낮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well below라는 표현이 있죠. 확실히 이번 분기 실적은 안 좋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자,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게 역시나 more affordable vehicle, 즉 저가형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 저가형 차량이 올해 상반기 내에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역시나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고려했던 사항이라고 하면 이 세 번째 저가형 모델이 역시나 월가에서 주안점을 뒀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를 만족시켜주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테슬라 역시 어닝 레포트에서 현재 이 무역 정책의 변경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이 더 저렴한 옵션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테슬라도 이거 기관 투자가들을 고려한 멘트라고 볼 수 있겠죠. 주가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 방어를 위해서 테슬라도 노력하고 있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말까지 The launch of new models, 그러니까 S가 붙어 있어요. 모델 S죠. 여러 신모델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앞으로 좀 차는 싸게 풀 것 같습니다. 저가형 모델이 나오면 전반적으로 테슬라의 ASP, 즉 테슬라의 평균 판매 가격은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올해 6월 달부터 이제 완전 자율주행, 비감독 자율주행이 달성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차는 싸게 풀고 비감독 자율주행으로 돈을 벌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토노머스, 즉 AI 기술로 돈을 버는 시점은 아마 내년 중후반부터가 될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하고 있기를 내년 중후반부터 자율주행이 테슬라의 재정적 바늘을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이 자율주행이 테슬라의 실적에 기여하는, 대대적으로 기여하는 건 내년 중후반부터라는 것이 되겠죠. 내년 중후반부터나 미국 전역에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이버캡을 포함한 로보택시가 이제 운영이 되면서 대대적인 실적 상승이 있을 거라는 뜻이 되겠죠. 아이폰 모먼트가 오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주가는 이것보다 빠르게 움직여요. 최소한 반년 정도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부터는 테슬라의 대대적인 주가 상승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 테슬라 주식 잘 모아갈 필요가 있겠죠. 여전히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으며 테슬라 위에 있는 상위 5개 기업을 합친 그 시가총액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자율주행 기술이 이러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테슬라가 5조 달러 마켓캡이 되면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웨이모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요. 웨이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그러자 테슬라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웃었습니다.
이 웃음에는 많은 뜻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지금 중국에도 진출했고 오지 산간 지역에서도 자율주행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웨이모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의 점유율은 테슬라가 최대 99% 수준에 달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시장을 독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중후반부터 테슬라의 실적이 대대적으로 상승하면서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꼽는 게 있었죠. 바로 옵티머스가 되겠는데, 옵티머스는 이 사진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었어요. 지금 파일럿 대량 생산 중에 있는데 여기에 보이는 옵티머스를 좀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모습이 나와요. 자, 2세대 모델보다는 좀 다른 모델이죠. 3세대 모델, 특히 이 어깨 관절이 다릅니다. 어깨 관절이 전에는 이렇게 양옆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좀 사람의 관절을 더욱더 닮은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인간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절 부분을 수정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테슬라 AI팀은 다시 한번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There will be so many robots on legs and wheels. 자, 엄청난 수의 로봇이 조만간 있을 거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바퀴 달린 로봇과 두 발로 걷는 로봇이 되겠죠. 옵티머스와 테슬라의 사이버캡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먼 미래가 아니라고 합니다. In the next couple of years라는 건데, 자, 2, 3년 안에 엄청난 수의 로봇들을 만나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앞으로 5년만 테슬라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어제 어닝 레포트에서 한 가지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알려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오늘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 테슬라 EPS가 0.27불로 낮아졌는데 특이한 점은 이 4분기 EPS가 원래는 0.73불이었어요. 하지만 이것 역시 0.6불로 내려왔습니다. 테슬라의 이 실적 회계 처리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현재 테슬라는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에 대한 평가가 매 분기 결산시마다 평가 손익으로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합니다. 영업의 수익 또는 비용으로 반영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테슬라의 EPS는 계속해서 비트코인과 연동이 되면서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1분기 때 비트코인이 좀 하락을 했었죠. 자, 그러면서 4분기와 1분기 모두 EPS가 좀 상대적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특히 4분기 EPS가 내려오면서 이번 1분기 0.27불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기저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전분기 EPS가 더 낮아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박하지 않았다. EPS가 0.27불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비트코인 평가 차손이 반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월가도 그렇게 나쁘게 평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점 오늘 알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자, 미래는 머지 않았습니다. 곧 수십만 대의 로봇을 만나볼 수 있어요. 계속해서 아트라운TV와 함께 하시면서 테슬라의 행보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